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꿀벌스토리입니다. 오늘 2020년 12월 26일이죠. 토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네요. 제목 한번 보시죠. 주주와의 적극적 의사소통. 역시 천조국 주식회사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보시고 아마 대충 내용을 간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방송에서 제가 12월 20일 날 휴머니젠의 상무이자 아태지역 본부장으로 역임을 하고 있는 밥 에딜 휴머니젠 임원이죠. 네, 그분한테 제가 메일을 하나 썼었고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이 오늘 아침에 왔어요. 지금 12월 26일 11시 15분인데 2시간 정도 전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 편지 내용만 다루기에는 좀 내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어떤 다른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뉴스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바로 내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보낸 메일에 대한 답장은 이렇게 왔고요. 오전 9시 1분에 왔어요. 2시간 전에 왔고 Thanks for your mail. Read Dear Bob Edil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쭉 왔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마크도 있습니다. 어설프나마 뭐 우리 속을 확실히 긁어줄 만한 어떤 내용은 없어요. 제가 보낸 내용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주주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파파고로 제가 번역을 해왔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파파고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잘 지내기를 바라며 여러가지 타당한 이유로 좋은 2021년을 맞이할 것이다. 시간을 내어서 뭐 이제야 회신을 주게 되어서 미안하다.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다. 이게 좀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There has been a lot going on here. 뭐 많은 일이 있었겠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법인 세운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호주에서 또 새로이 이렇게 임상을 또 시작을 하고 있죠. 12월부터 암 환자에 대한 코로나 예방 및 치료 임상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바빴을 겁니다. 당연히. 제가 보낸 메일은 이제 카메론 듀란트가 런칭을 한 5개 블록버스터급 치료제가 약이 어떤 거냐 뭐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답이 여기 있는데 카메론은 훌륭한 업적을 남겼고 그의 리더십, 기술, 배경 그리고 기록은 제가 휴머니젠에 입사한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론과 이곳의 이사회와 경영진의 나머지 팀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당신의 투자 방식에 투자에 감사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렌즈 팩트시트 및 12월 기업 프레젠테이션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니까 명확하게 모른다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직접 얘기를 하기가 꺼려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듀란트의 어떤 이력에 대한 거이기 때문에 본인이 듀란트한테 이러이러한 메일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기도 좀 거꾸러웠을 수 있고요. 또 휴머니젠 뭐 렌질루맙이나 어떤 투자 관련 내용이 아니고 5개 블록버스터 그 치료제가 뭐냐 이런 메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가 메일을 바베디한테 보내긴 했는데 그게 좀 번지수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답을 하기 좀 껄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껄끄러웠을 테지만 그래도 이제 회사의 어떤 이런 이미 공지된 자료 그거를 보고 참조하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 2021년 1분기를 고대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한 서구의 새해를 맞이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Very Happy Western New Year.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의 새해 축하 행사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24일부터 27일이 우리 설날인가요? 잠깐만요. (24일부터 27일이)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메일에 보면은 제가 아까부터 메일 볼 때부터 좀 궁금했는데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South Korean New Year Celebrations 24, 27 Januar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연휴도 아니고 24, 27일 이때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력으로 하면 음력으로 해도 많이 빗나가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말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걸 다루기 위한 시간이 아니므로 넘기겠습니다. 어쨌든 속을 뭐 시원히 긁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밥 애들의 메일을 보면은 뭔가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2021년 1분기를 이 회사는 상당히 고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 정도 답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일에서 보면은 IR 자료 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IR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서 쭉 내려보면은 이 안티바이러스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 옵션 해가지고 vaccines and antivirals 이렇게 있는데 여기랑 상통하는 어떤 뉴스가 있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어요. 12월 23일 기사고 연휴 전이죠. 24, 23일이니까 수요일 기사인데 미 NIH가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항체 치료제 적용 연구를 제시도 한다. 그래서 뭐 렌질로마 얘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쭉 보시면은 액티브 3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비어바이오, GSK 그리고 브리바이오 항체 치료제 후보가 적용 시험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중증이라고 했는데 이 밑에 보면은 증상 나타난 지 13일 미만인 경증에서 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자분이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일드 환자가 있고 마더레이트 환자가 있고 그리고 시비어 환자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있죠. 위중 환자, 얼전트 환자 이렇게 있는데 4단계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중증 환자라는 건 시비어 이상 환자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서 말하는 경증에서 중등도라는 말은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중등도랑 중증을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중등도보다 더 악화된 게 이제 중증이고 중증에서 더 악화된 게 이제 위중 환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르다는 거 생각을 해두시고 결국엔 이 치료제도 경증 중등도 환자를 임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GSK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뭐 그 회사인데 비어바이오 브리바이오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NIH 주관에서 임상을 한다. 그리고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 중증 코로나19 환자 계산의 실패. 이 중증이 이제 시비어 환자죠. 우리 일라이릴리 치료제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 LI-CoV 555 이거 이제 밤라니비맙인데 이 치료제가 일라이릴리에서 주력 치료제 중 하나예요. 주력 치료제입니다. 모든 일라이릴리 치료제 관련 소식은 이 성분명, 이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랑 리제네론 REGN-CoV2 이게 이제 트럼프가 치료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또 중증 환자 치료제의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임상이 중단됐다. 10월 달에. 이 두 가지는 미국 FDA로부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효과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활용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다. 안전하게 투약받을 수 있도록 환자를 식별하고 진단 후 조기에 투약센터를 방문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증에 대해서인데, 문제는 경증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별로 의식이 없어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의식이 그렇게 크지 않아. 먹는 약도 아니고 주사를 찔러야 되잖아요. 그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병원에 이렇게 입원도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이렇게 이 약만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셀라인이나 그런 것도 같이 투여를 해야 되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번거로우니까 보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어바이오와 GSK 소식이 또 있고, 이건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맨 마지막 문단이에요. 브리바이오 항체 칵테일요법 ADE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이 ADE가 뭐냐? 이 ADE가 왜 궁금했냐면 여기 휴머니젠 IR 자료에도 ADE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맨 마지막, 여기도 맨 마지막인데 안티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백신에도 ADE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백신에 ADE 내용이 있죠. Impact of antibody dependent enhancement is unknown. ADE에 대한 어떤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충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real risk of ADE for SARS-CoV-2 vaccines exist. 그러니까 이 백신, 코로나 백신의 존재에 대한 ADE의 리스크는 존재한다. 예. 코로나 백신에 대한 ADE의 진짜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다. 이 AD라는 것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 번 더 내용이 나와요. 자이홍 브리 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바이오센츄리에 더 나은 효능을 위해 칵테일 요법을 채택했다며, 항체 치료제가 항체 의존 면역 증강 ADE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항체 치료제 반감기를 연장하기 위해 두 코로나19 항체의 FC 영역을 수정했다라고 말했다. ADE는 백신이나 항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다. 약물 투약 후 생성된 중화 항체와 일부 변이가 발생한 바이러스가 만나, 그러니까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이제 항체가 생기겠죠? 근데 그 항체가 변이된 바이러스랑 만나는 거예요. 이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약물 투약 후에 생성된 항체 때문에 오히려 면역 반응을 회피하고 바이러스 증식에 도움을 줘버린대요. 그래서 증상이 또 악화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백신은 아직은 생길 수가 없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죠? 사실은 파베딜 형님께서 좀 더 명확한 어떤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2021년 1분기에 대한 희망과 21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박 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메일을 주셨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요한 내용일 거고,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뉴스와 그리고 휴머니젠 IR 자료에 나온 백신에 대한 어떤 부작용의 존재성, 그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천조국 주식회사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주주로서 제가 휴머니젠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텔콘 주주로서 상당히 기쁘네요.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